특수상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을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KBS에서도 단독으로 리포트를 만들었을 정도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1로의 정우승 변호사입니다. 최근 묻지마 폭행, 흉기 난동 사건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며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호신용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신용품 사용 후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좁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을 방어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피해자가 오히려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받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1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KBS에서도 단독으로 리포트를 만들었을 정도였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무죄를 이끌어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연말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해서 집에 가지 못할 정도가 되자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술에 만취한 의뢰인을 호텔방에다가 데려다 주고 나가자 의뢰인은 계속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왜 어디 갔어? 빨리 와. 이렇게 다시 호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전화에 짜증이 났던 친구가 호텔방에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급발진을 한 거죠. 그러다가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화가 난 친구는 의뢰인의 가슴 위에 올라가 목을 10초 이상 강하게 졸랐다고 합니다. 그분은 키가 180이 넘었고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덩치도 큰 친구가 본인 가슴 위에 올라타서 목을 강하게 졸랐다면 어땠을까요? 진짜 죽을 것 같다는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의뢰인은 친구한테 벗어나기 위해 옆에 있던 커피포트를 잡고 휘둘렀고 거기에 친구가 맞자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친구는 의뢰인 때문에 두피 열상과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이 객실내 커피포트, TV 등의 물건을 손괴했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1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황을 입증하기에 노력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상해에 대한 정당방위인데요. 친구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신체적으로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우리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본인 역시 취해 있어서 목을 적당히 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이 위협에 가할 정도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커피포트를 휘둘렀을 뿐 이 사람을 정말 가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살기 위해 주변으로 손을 더듬거리다가 커피포트를 잡아 휘두른 거지 당시는 그게 커피포트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 못했을 정도로 전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입힐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친구를 폭행하거나 상해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1로에서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특수상해죄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됨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재물손괴에 대한 긴급피난. 의뢰인이 커피포트를 들고 친구에게 휘두른 행위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로서 커피포트, 그리고 의자, TV 이런 것들이 망가진 행위는 본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분의 진술에 신빙성 부족 및 수사기관의 미흡한 수사를 꼬집었는데요. 친구는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 의뢰인을 음해하기 위해서인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기도 했고 모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장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내용이 추측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친구의 불명확한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친구의 대답이 모호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친구분의 말만, 그것도 두루뭉술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만을 듣고 추가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송치를 받은 수사검사 역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사건을 흘려보냈죠. 저희는 기록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게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1로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로는
의뢰인의 행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특수상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커피포트 등이 파손된 것은 긴급피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재물손괴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 친구, 즉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와 상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고 우리 보통의 상식에서 알고 있다시피 정당방위는 매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또한 경찰, 검찰 모두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재판까지 넘어간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법무법인 1호의 변호인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수십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판사님께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법무법인 1호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방어 행위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1호의 도움을 받아 명예를 되찾은 사안이었습니다. 정말 흔치 않고 이례적인 정당방위, 그것도 긴급피난과 함께 인정된 무죄 판결이었기 때문에 KBS에서도 먼저 연락해서 진위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